폭염으로 뜨거웠던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가 더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주간 32센트 하락해 $5로 하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자신이 기르던 뱀에게 목을 졸려 입원한 남성이 결국 어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미 동북부 일대가 폭염으로 뜨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속된 폭염에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부 연안은 이번 주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지만 서부 쪽으로 무더위가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뉴욕 시민이 극심한 더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심장병과 폐기종 등을 앓고 있던 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뉴욕시의 최고 기온은 화씨 94도, 체감온도 화씨 98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찜통 더위로 뉴욕시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선수 보호를 위해 단축 진행됐습니다. 이날 체감기온 화씨 103도 이상의 위험 수준 열파에 노출된 미국인은 모두 7,1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왁도 지난 5일 동안 화씨 100도를 기록하면서 최장기간 100도 이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은 어제 최고 기온 화씨 100도를 기록하면서 193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부 연안뿐 아니라 캔자스주, 미조리주, 오클라호마주와 같은 중서부 지방과 캘리포니아주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테네시주도 폭염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시애틀, 포틀랜드와 캘리포니아주 북부 등 서부 연안에서 이번 주 초부터 기록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이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종 통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주간 32센트 하락해 갤런당 $4 5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휘발유 값은 지난달 갤런당 $5 2센트로 정점을 찍은 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통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전국 평균 갤런당 휘발유 값은 $4 36센트로 정점에 비해 13.2% 감소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4 59센트, 뉴저지주는 $4 4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업계 정보 매체 룬드버그 서베이의 산업 분석가인 트릴비 룬드버그는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룬드버그는 휘발유 도매 가격 인하가 계속되면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주 동안 55센트 내렸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1 32센트 높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상품 거래 시장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달 중순 이후 27%가 빠졌고 밀 선물 가격은 5월 중순 이후 37%나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등한 해상 운송비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정보업체 제네타에 따르면 지난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는 해상 운송비가 11.4% 하락했으며 해상 운송 공급이 수요를 소화하지 못했던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시장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에 따르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의 3.1%에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임금과 함께 상품 가격 책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 5년물 국채의 손익분기점 수익률은 지난 3월 3.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2.67%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6월에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는 높다며 올해 내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70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아 1명과 미국 거주민이 아닌 영아 1명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정 내 감염으로 보고 정확한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제보건 긴급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은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했지만 9명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원숭이 두창이 더욱 세계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게 명백하다며 원숭이 두창은 새로운 전염 방식으로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지만 우리는 이를 너무 적게 이해하고 있다며 국제보건 규정에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발병 사례가 있었다고 비상사태 판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독단은 원숭이 두창이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기 전에 전 세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질병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5개국에서 약 17,00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이 보고됐으며 미국에서는 44개 주에서 약 3,000건, 뉴욕에서만 900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2달여 만에 다시 엄격해진 것입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합니다.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6에서 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됩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지난달 입국자 격리 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입국 규제를 완화한 이후 입국자 수가 늘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6월 24일 이후 한 달째 세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해외 유입 기록 429명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입국 규제 완화와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려 출입국자가 많아지며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한 20대 펜실베니아 남성이 애완용으로 기르던 뱀이 목을 조르는 바람에 질식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수요일 자신이 키우던 보아뱀에게 목이 졸리는 사고로 입원한 28세 펜실베니아 남성 엘리엇 센스맨이 어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센스맨의 집에 출동했을 당시 그는 2m가 훨씬 넘는 길이의 보아뱀에게 목이 졸려있는 상태로 의식을 잃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뱀은 경찰관들을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었고 경찰관들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뱀이 너무 커서 뱀의 가운데 몸통은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었지만 머리 부분은 남성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며 뱀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바로 죽지 않았지만 그제서야 남성의 목을 놓아주기 시작해 남성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19년 경찰 인생 중 이러한 사고에 대처한 적은 없었다며 출동 현장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Looked into the room and the snake was looking up at him. The officers had to make a life or death decision. 센스맨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어제 숨졌습니다. 이웃들은 센스맨이 집 앞마당에서 뱀을 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집 창문을 통해 여러 마리의 뱀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센스맨의 가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그를 목졸라 죽인 이 뱀은 이전에 학대를 받던 집에서 센스맨이 구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따르면 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 선거에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 중 한인은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임기 위원을 뽑는 선거에는 한인 준임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토마스 마테라조 현 위원과 노에미 리베라 후보와 함께 출마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인 이현진 후보와 앤소니 김 후보, 윌리엄 김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출마했습니다. 이들 6명 중 러닝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다득표 순으로 상위 3명이 당선됩니다. 또 1년 임기의 위원을 뽑는 선거에는 스캇 허 후보와 헬렌 전 후보가 맞대결하게 됐습니다. 캐롤린 멀로니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가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멀로니 의원은 결의안에서 김치는 사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저소득 가정 대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비용 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100만 가구 이상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에 해당되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16만 1,700여 가구로 비율로는 2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서비스 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200%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7,750달러 이하이면 수혜 자격이 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한 달 인터넷 사용료를 최대 30달러까지 낮출 수 있고 랩탑이나 컴퓨터, 태블릿 구입 시 100달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펫샵에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말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의 복지에 관한 것인 만큼 호컬 주지사가 서명해야 하는 법안 중 가장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뉴욕 내 펫샵에서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수년간의 논쟁이 있었으며 동물보호단체와 펫샵 업계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들은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지의 여부를 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서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강아지, 고양이 공장을 제한하는 유사한 금지법을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주, 메릴랜드주, 일리노이주 등의 선례를 따르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